대박 땅꾼입니다. 이제 올해 2025년 이후 이제 완화된 농지법으로 이제 도시민이 쉽게 농지에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얘기 나오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됩니다. 그 정리를 제가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저는 4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드디어 대박 땅꾼 사주가 사주만 들으면은 토지 경매, 반값 경매, 토지 투자, 농지 연금, 토지에 관한 모든 걸 알려드리니까요. 이것만 들으면 초보 탈출이 가능합니다. 더보기 댓글 참고하세요.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는 농취증 완화입니다. 그동안 이제 LH 사태가 일어나면서 이제 농취증을 그러니까 도시민이 외곽에 이제 땅을 살 때, 물론 자기 동네에 사는 땅은 농취증이 쉽게 나오지만 3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은 보통 이제 동네 이장님들과 연장들이 이제 심의를 거칩니다. 그러면 보통 2주 정도 걸리는데요. 그런 심의를 거쳐서 이제 보통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이제 애매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그러니까 LH 사태가 터지면서 지금 한 4, 5년 동안 취증이 막혀 있다고 보셨으면 됐는데, 올해부터는 조금 달라진 게, 저는 계속 매달 거래를 하거든요. 농취증을 계속 매달 받고 있는데, 또 제가 사는 땅도 있지만 주변에 제가 컨설팅으로 소개해드리는 분들 농취증 나오는 걸 보면은 아주 수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농취증 때문에 아예 겁을 먹고 이 농지 취득을 시도조차 못하는 걸 보면은 상당히 좀 안타까웠고요. 앞으로는 이제 농지에 관해서 도시민이 취득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해주고 계속 지금 올해를 기점으로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LH 사태 이후로 지분으로 땅을 살 때는 도시민이 못 사게 막아놨습니다. 특히 이제 절대농지죠. 근데 올해부터는 절대농지 지분도 다시 농취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저는 그걸 딱 보는 순간 나라에서 풀어줬구나, 그 생각을 느꼈고요. 역세권이나 좀 땅값 비싼 지역들 이런 데서 지분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농취증 얘기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두 번째로 그 수직 농장이라고, 좀 더 편안하게 스마트 농장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땅을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농업인을 만들려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근데 농업인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게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도시민이 농업인이 되려고 하면은 농지가 일단 있어야 되고 300평 이상의 농지가 있어야 되고, 물론 이제 이게 자기 땅이 꼭 아니어도 됩니다. 임대로, 공매로 싸게 낙찰 받으셔서 임대로 하시면 돼요. 그거를 임대해서 5년간 경작, 농사 짓기 쉬운 작물을 이용해서 농작물을 키우시면은 자기 일도 하고 농업인의 그런 경력도 쌓아가서 결국은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나오는데, 사실 그런 작업도 번거로웠죠. 근데 지금 시대가 변해서 지금 스마트 농장이라고 해서 이제 기계화 된 겁니다. 굳이 흙을 안 푸고 햇빛을 안 받아도 기계 안에, 그 안에 흙이 있고 LED 창으로 그게 햇빛을 대체합니다. 그게 이제 자동화 돼가지고 본인의 노동이 아니더라도 그게 스마트 농장으로서, 스마트 농장도 농업인으로 혜택을 준다는 게 중점입니다. 그럼 결국은 스마트 농장을 가져올 수 있는 땅만 있으면 거기다 갖다 놓고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나중에 농업인이 돼서 연금이라고 하죠. 농지연금을 받을 때 스마트 농장 제도가 생겼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 제도를 활용하시면은, 기계가 지금은 조금 비쌉니다. 임대를 하거나 이제 앞으로는 점점 활성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동안 자격 요건이 까다로웠다고 하면은 이 스마트 농장 이런 거를 잘 활용하시면은 쉽게 본인의 시간과 노동을 많이 줄이고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채령 쉼터입니다. 기존에 이제 농막이라고 하죠. 사실 채령 쉼터는 이동식 집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저도 기존에는 농막을 갖고 있었는데, 농막은 좀 까다롭습니다. 평수도 작았고요. 6평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좀 좁았고 전기나 이런 수도시설, 정화조 넣는 시설이 불법으로도 됐기 때문에 농막을 활용함으로써 약간 찜찜한 면이 많았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농촌 채령 쉼터가 올해 2월부터 이제 시행이 됐는데요. 평수도 넓어졌습니다. 바닥 면적 10평에 집을 지을 수 있고, 위로 최고 높이를 4m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위에 공간에 이제 자는 공간, 침실 공간을 복층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16평까지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10평의 거실, 주방, 화장실은 엄청 큽니다. 위에 잠만 자는 공간. 그러면은 4인 가족이 편안하게 거주까지, 한 달 살기나 이런 거주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민의 꿈이 보통 이제 왔다 갔다, 이제 캠핑 문화도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래서 본인 땅에 이렇게 채령 쉼터, 보통 채령 쉼터가 싼 거는 1,000만 원대도 붙어 있는데, 쓸만한 건 한 2,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좀 고급은 5천만 원까지 가고요. 그래서 다양한 금액대로 있기 때문에 한번 박람회, 건축 박람회, 요즘 코엑스나 킨텍스 뭐 지방에서도 많이 하죠. 그런데 건축 박람회 가시면 요 상품을 많이 가지고 나옵니다. 요즘 인기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2025년부터는 농촌 채령 쉼터가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한다, 인기가 끌기 시작한다 보시면, 앞으로는 이제 소형 평수의 땅 아마 거래가 많아질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채령 쉼터 갖다 놓을 땅이 1000평이 필요 없거든요. 100평만 있어도 되면 100평. 왜냐면 채령 쉼터 10평짜리 놓는데 굳이 큰 땅이 필요 없으니까.
100평, 200평짜리가 더 사람들의 선호도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울 근접지, 수도권이나 뭐 충청권, 뭐 제가 좋아하는 당진, 뭐 아산, 그리고 강원도의 춘천 정도, 원주 이런 지역에 이런 체령 쉼터 놀 땅 대신에 이제 체령 쉼터 농지밖에 안 되죠. 전답 과수원밖에 안 됩니다. 지목이 임야나 대지는 체령 쉼터를 갖다 놓을 수 없습니다. 그 점 꼭 숙지하시고요. 또 원래는 맹지는 안 되는데 맹지지만 이제 A급 맹지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래서 길이 국어가 있는 현황 도로가 있는 맹지는 이 체령 쉼터를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체령 쉼터가 인기 많을 거고요. 요즘 단열도 되게 잘 됩니다. 인테리어도 잘 나오고 옛날에 뭐 컨테이너 박스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디자인 이런 것 계속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체령 쉼터로서의 기능 앞으로 별장. 왜냐하면 체령 쉼터를 갖고 싶은 이유가 가구수에 포함 안 되는 게 가장 그게 핵심입니다. 보통 우리는 가구수에 민감하잖아요. 1가구 2주택 그러면 중과세 나중에 분양받기도 애매하고 이 체령 쉼터는 가구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갖다 놓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또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저는 체령 쉼터를 갖다 놓되 나중에 이거를 대지화 시켜서 제대로 된 집으로 신고를 다시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물로 한 달 살기로 돌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당장의 체령 쉼터는 임대가 안 됩니다. 불법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나중에 임대 수익 월세를 받고 싶다 그러면 제대로 다시 대지화 시켜서 이 건물을 등기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 뭐 에어비앤비나 한 달 살기로 돌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염두까지 하시는 분들은 저는 처음부터 아무데나 체령 쉼터 갖다 놓지 마시고 꼭 건축사랑 상담을 하셔가지고 나중에 이 건물을 체령 쉼터지만 이제 본등기를 칠 것까지 예상하고 그 점을 좀 생각하셔서 해놓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하나 팁을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1억 가지고 수도권의 체령 쉼터와 땅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당장 건축이 안 되는 땅도 도로만 있으면 체령 쉼터는 된다고 했죠. 그런 땅은 수도권에 5천만 원짜리 땅이 있습니다. 5, 6천짜리 땅을 사고 또 경매를 사던 일반 매물을 맹지를 사던 그렇게 사고 한 3, 4천 가지고 체령 쉼터까지 사면은 수도권에도 1억 가지고 이렇게 집과 땅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곽강을 받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는데요. 바로 절대농지 해제입니다. 농업진흥구역은 해제가 원래 안 됐죠. 우리나라에 지금 쌀이 수입되면서 쌀값도 지금 많이 인하된 거 아시죠? 그래서 경쟁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농사 짓는 분은 줄어들고 그런 계속 안 좋은 조건이 있다 보니까 지금 절대농지를 풀어주는 추세입니다. 작년에 이제 지방의 절대농지를 해제를 한다. 그렇게 한번 뉴스 크게 한번 났었고요. 올해부터는 또 짜투리 절대농지. 그러니까 원래 짜투리 절대농지는 계속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0,000평 기준으로 10,000평 이하, 30,000평 이하 그렇게 좀 작은 절대농지 위주로 풀어줬는데 앞으로는 계속 뭐 50,000평이든 좀 더 커도 짜투리로 이제 앞으로 되기 때문에 이런 절대농지 투자 있어서 앞으로는 좀 예전에는 제가 하지 마라 절대농지 절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앞으로 시대가 지금 변했죠. 절대농지도 평택의 고덕신도시 주변의 절대농지가 싼 건 지금 한 2, 30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도 투자 가치로서는 좀 괜찮다고 봅니다. 평택에 그런 절대농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 고덕신도시나 안중 이런 데도 평당 한 30만 원 내외로 거래되고 지금 당진에도 절대농지가 10만 원 내외 역세권이 아니면 10만 원 정도의 거래로 되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실 분들은 절대농지 한복판 말고 조금 짜투리라고 생각되는 부분 이제 지도를 보시면 나오겠죠. 관리지역 주변이나 도심 인근에 절대농지를 잘 보셔서 그런 땅을 싸게 사서 경매로 사면 더 싸게 살 수 있죠. 그래서 절대농지 해제를 계속 해주기 때문에 그것도 농업보호구역이 먼저 우선적으로 해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총 4가지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요. 한번 앞으로 2025년 기준 앞으로는 농지 취득이 더 수월해지고 농지에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지고 혜택을 많이 준다. 그동안 5년간 묶여있던 거를 지금 풀어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이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대박 땅꾼이었습니다.